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몰리형이다 해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쓰는가? 몰리형. 요거죠. 몰리형. 그러니까 이제 이 진흙밭 이자죠. 그 매몰몰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진흙탕 속에다가 묘를 쓴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이 산이 이렇게 이렇게, 혈장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웅덩이에서 해가지고 푹 꺼져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근데 여기다가 누가 묘를 쓰겠어요? 이거는 진짜 물 나온다고 안 쓰죠? 진흙탕 속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혈이 딱 여기에 하나 맺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 신통력, 신안이 아니면은 여기다가 점재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다가 쓰고 밟아온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몰리형 여기다가 쓰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데 여기는 하나 조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주변에 이게 돌멩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이렇게. 이 몰리형이나 쓰려면은 반드시 그 요건이 필요 요건이 주변에 돌이 있어야 돼. 돌멩이. 돌. 그래야지 여기에 어떤 그 길을 그러니까 이쪽 이 내룡이 주산에서 내려온 내룡이 상당히 힘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진흙탕 푹 꺼진 사이에 혈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배토장이다 해가지고 배토장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산이 쫙 있는데 이상스럽게 우리가 혈은 이렇게 산이 여기는 평지예요. 여기는 평지. 이렇게. 근데 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맥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맥이 여기야. 여기다가 이렇게 맥이 맺어버려요. 이 겉편면에다가 여기 이제 평지 땅이죠. 이렇게 쪽이. 근데 이렇게 맥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배토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토장은 상당히 조금 이 생장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심혈을 많이 기해야 됩니다. 배토장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배토장이 나왔나? 배토장이 이건 안 나왔네. 그러니까 배토장은 뭐냐면은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빠지질 않고 여기는 이제 무슨 물이나 뭐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맥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어떤 강이나 이렇게 어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맥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꾸물꾸물 해가지고 겉으로 나가, 겉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평지 여기다가 딱 혈을 맺는다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우리가 보통 강중을 팔 때는 지하, 여기가 이제 이렇게 혈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 파죠. 파가지고 정상적으로 복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데 이거는 혈이 여기, 땅 겉표면에 혈이 이렇게 바로 밑에다 형성이 되니까 여기다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을 여기다 놓고 봉보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땅을 파지 않고 봉보를 이렇게 위에다 덮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바람이 타고 만약 봉분 이 사이로 바람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바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좀 단단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뭡니까? 이 석간이나 목간을 써서는 안 된다.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만약 우리가 이제 이 경험에 여러 지사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석간이나 목간을 쓰게 되면 근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은 건수입니다. 건수. 이 수맥 무누는 거는 그거는 아예 물론 수맥
그 파동에 의해서 물론 건수가 뭐 유입된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수맥파가 이 파동을 일으키면은 산이 울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이 수맥파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맥파라는 건 뭐냐면요. 밑에 그 지하수가 흐르다가 부딪히는 게 바로 수맥파예요. 그러니까 이 굴이랑 밑에 그 물길이란 거는 밑에 그 지하에 있는 물길이란 거는 이렇게 일치선 돼 있습니까? 일치도 안 돼 있죠. 그냥 뭐 물길이 이렇게 막 꼬르고 하죠. 그다음에 물이 흐르다가 요 부분을 탁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을 탁 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파동이 탁 이렇게 일어난다고. 파동이 일면은 여기 있는 요거를 그 위에 여기를 틈새를 이렇게 벌려놓겠죠. 파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 틈새를 타고 물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수맥학자들 이제 그 설은 그래요. 주장은. 그 파동에 의해서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수맥이란 거는 자꾸 물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란 거는 자기 그 지온군을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물질이란 거는 홀로 생성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새를 확장하기 위해서 위에 지상에 있는 물을 자꾸 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파동을 이렇게 물이 탁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파동에 의해서 파장에 의해서 이걸 흔든다는 얘기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틈새가 벌어지면 요 사이로 해서 물을 자기 새를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게 이제 수맥파거든요. 근데 이제 배토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이제 들었습니까?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청 닫아요, 그냥. 이거를. 차라리 옛날처럼 목간이나 석간을 쓰고 거기다 닫으면은 좀 그 자손들이 볼 때도 땅 대부분이 우리가 묘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배토장은 아니거든요. 혈이 무쪽에가 이 표면상에가 있기 때문에 그 혈을 찾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그 지사들이 간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간을 빼버린 상태에서 이걸 쓰려면은 이 망인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한다라고 자식들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꺼려요, 배토장을. 근데 이제 그 지사가 정확한 그 이 기맥을 이렇게 딱 측정했을 때에 요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딱 어떤 그 판단이 되게 되면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조금 보기에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해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무에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 이제 물론 이거 우리가 강중을 파게 되면은 이렇게 간을 안 쓴다 하더라도 이제 그 여기까지 해를 다 두거든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를 여기서 밖에서 뭉쳐가지고 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강중을 여맛집 팠으면은 여기를 해를 다 이렇게 이 생석회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흙하고 해하고 이 석회하고 같이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일단 한단 말이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홍대라고 그러죠. 홍대를 다 덮고 여기다가 사람 시신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막 밟아도 그 홍대 위쪽에 힘이 가기 때문에 시신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석회로 하기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땅으로 가야 된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거는요 이미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물질입니다. 물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물질. 그러니까 이 동기가문이라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친자가문, 동기가문 그러는데 우리가 이 음택에서 조상을 이렇게 설치에다 찾아 쓰려고 하는 거는 확실한 어떤 그 가문.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는 자기가 어떤 여기서 생기를 갖다 받게 되면은 쓰지를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소모를 많이 하니까
산도 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 내가 자면서 그 집에서 양택지에서 어떤 그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취한 기를 또 나가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를 해. 근데 이 죽은 사람은 여기서 그 엄청난 그 지기가 유입이 되면 그 지기를 다 받고 그 지기를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그러면 이 자손이 그 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음택, 그 풍수에서 이제 추구하는 동기가문이나 친자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아있는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 물질로 봐버려라. 배토장할 때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시신이 편하면은 이미 그 우리는 그 홍과 백이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떤 육체도 보존하고 그러지만은 시신은 혼은 떠버리거든요. 일단 그 사후 딱 죽게 되면은 혼은 뭡니까?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승천을 해버리고 나머지 물질적인 시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동기가문에서 중요한 거는 육기 아니죠, 육이. 우리 살이 아니에요. 뼈입니다, 뼈. 골이에요, 골. 골의 그 에너지가, 골의 단, 유전인자가 이 자손들하고 같은 그 유전인자끼리는 감흥을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발복이란, 발언을 한다는 얘기라고. 근데 여기서 좀 이 물질 자체가 그 단이 좀 그 상황이 나빠가지고 뭐 물이 들어와서 고통스럽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 혼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 떠 있죠. 정신을 연결을 이 단이 이것이 이 물질이 요 물질 정신 쪽에 물질을 줘가지고 요거를 자손들이 그걸 빨리 그 체킹을 해야 되는데 체킹을 못하니까 뭘로 정신이 자손한테 이렇게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꿈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까 이 꿈도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 뇌띠들은 상당히 꿈을 이 현몽이 뭐냐면 조상 꿈을 꾼다는 자주 꾼대. 사유인신. 사유인신이 아니고 사유인신.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요즘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도 현몽을 해가지고 조상이 꿈에 나타난 다음날 복권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그 확률이 제일 많죠. 조상을 봤다는 확률이. 꿈속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장을 하다 보면은 왜 이장을 하느냐. 근데 참 희한해요. 이 겉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겉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때가 아주 그 황금색으로 잘 자라요. 황금색으로. 내가 이런 그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때가 안 산다든지, 그 다음에 좀 그 땅 지질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 좀 혈로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감이 오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그럴 정도의 토지 좋아요. 근데 뭘로 썼느냐? 목간을 썼대요, 목간을. 여기다가. 근데 왜 하느냐? 자꾸 자식한테 이 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모한테, 시집간 고모한테 이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춥다. 내가 계속 몸이 춥다. 그러니까 고모가 서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적어요. 얘들은 아직. 그러니까 얘한테 꿈에 영몽을 해봤자 얘들이 그냥 이게 이제 이 정신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이라는 것도 얘들한테 내가 현몽을 줘봤자 이 애들이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그 꿈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알아들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고모 여동생한테 그 현몽이 돼가지고 자꾸 춥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 왜냐면은 이제 자꾸 어떤 뭐를 이렇게 좀 어떤, 요거는 이제 생기가 아니고 어떤 악기를 주겠죠. 악기 전달을 하는데 이걸 체킹을, 처음에는 애들한테 갔겠지, 꿈이. 근데 못 오니까 결국은 고모가 자꾸 그런 뭡니까, 이 오빠가 말이야, 이렇게 돌아가신 오빠가 그냥 이렇게 물이 큰 물가에서 나와가지고 춥다고 하고 말이야.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아들 26살인가 5살 모네가 이제 장남인데 이 자꾸 이제 그러면 한번 이장을 합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딱 가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원체 때도 잘 살고 이 봉분의 그 토질도 상당히 좋아요. 주변에 사격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의 어떤 그 현명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파자. 여기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괜찮아. 땅이 그렇게 양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물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토질이 약간 진흙 비슷한데 막 물기가 있어서 막 고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겉은 이거는 상당히 이게 아주 현란스러워. 현혹을 시키는 거야, 나를. 그리고 또 어떤 뭡니까. 그냥 파멸을 하면서도 뭔가 상당히 내 마음에, 야, 이게 어떤 진열, 생기를 받고 있는 멸을 파멸을 내가 해가지고 이게 죄를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니까 벌써 물기가 막, 여 위에까지는 그렇게 양명하고 좋은데 여기를 딱 근 한 50cm 놔두고, 간까지 놔두고 들어가니까 물이 그냥, 물기가 돼. 요걸 여니까 물이 다 차 있어요. 간 속에.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손이, 이게 동기감이 뭡니까?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자식한테도 자꾸 이렇게 쏘는데 이 자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한테 물론 내 피부치죠. 고모도 내 여동생이니까 고모한테 네가 조금 나를 조금 구제를 해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현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경험에 의한다면 이게 겉으로는 전혀 모르는 거지. 요거는 명당이라고 그러지. 겉으로 봐서 주변에 사신사가 딱 있고. 근데 뭔 얘기냐면은 이제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수맥학자들은 여기서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벌려놓고 자꾸 벌리니까 그 틈새로 이게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물질을 같은 동일한 물질을 당기는 거야. 이렇게 당기는 거야.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난경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황제가 현종이 황제죠. 황제가 이 구리산에서 가지고 이 종을 이렇게 이 궁전에다가 이렇게 서쪽의 궁전에다가 여기다가 종을 달아놨는데 종이 갑자기 바람도 안 부는데 혼자 땡 치니까 물어봤죠. 동방사기한테 왜 그러느냐. 이게 동방사기가 요 산이 붕괴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건 물질이죠. 이게 이 모든 물질은 물질끼리의 어떤 파동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파동. 그러니까 이제 하물며 저는 미물질도 저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교감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금난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근데 뭔 얘기냐면은 이 동기감흥론을 들어가 보면요.
이제 그런 어떤, 이게 같은 이 동일한 내 단을 가지고 있는 얘한테 여기서 생기가 있어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는 못 쓰죠. 우리 사람들은 송어를 하면서 다 쓰지만은 요거를 죽은 육체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생기를 파동으로 해서 자꾸 전달시키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이 살아있는 자도들한테. 물론 골고루 다 그런 생기를 전달해주면 좋지만은 어떤 그 특정한 또 그 자손한테 요걸 가요. 생기가. 이게 동기가. 그러다 보면은 뭘로?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 명장터가 우리 그 어떤 생기를 내가 감옥이 됐다고 한다면은 아침에 내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알아. 이제 옛날에 우리는 계속 그 한 단계 한 단계 때 시험을 다 봤어요. 지금은 이제 시험지도 없었지만은. 근데 갑자기 내가 밥을 딱 먹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물론 오늘 시험을 보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몇 문제냐면은 과목이 3과목인데 책은 엄청 두꺼워요. 이 한 과목마다 약 한 600 내지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다르륵 이제 다는 못 보니까 이제 당장 시험장에 가야 되니까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탁 하니까 그 문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뭐로 나냐면 책을 이론을 우리가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문답, 답이 뭐고 문은 뭐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어떻게 그 문제은행이나 해가지고 쫙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게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밥을 먹다가 내가 2문제를 건져버린 거예요. 아침밥으로. 갑자기 그걸 보고 싶어. 그대로 문항이 그대로 나온 거야. 나 그런 시험도 처음 봤어. 그런 그 영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그거는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우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풍수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같은 것도 있죠. 계약을 할 때 나는 영 마음에 안 끌려. 안 끌리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자꾸 등을 미는 거야. 너 해라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이익을 얻으면 얻었지 그런 경우에는 손해는 안 본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춘천에 김경장인가 400m 1등 복권 된 사람. 그 양반 집을 가봤는데 물론 생가에서 양택지가 중요하냐 음택지가 중요하냐 음택지는 못 봐. 바로 음택지도 봐 뒤에가 있어요. 할아버지. 근데 보니까 전혀 맥이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바로 뒤에 이 참 주산이 좋아요. 그 김경장 할아버지 모신 주산이. 근데 이 앞에는 밭이야. 전부 밭인데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 써서 바로 밑에 여기다 써놨어. 근데 맥은 딱 보니까 안 내려오는데 좀 급락을 했어요. 이 홍성 땅은 홍천 땅은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산이 밑으로 막 쏟아져요. 근데 이제 풍수학적으로 내가 느낀 거는 뭘 느꼈냐면은 속발지기예요. 급락은 안산이 가깝고 상당히 빨리 늦은 대에 어떤 속발을 보는 거야. 이게 노를 잡아. 우리가 이제 고수 칠 때, 고수가 아니라 직고땅 할 때 노를 잡는다시 그렇게 잡아요. 지금까지 경험이냐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데다가 정확한 혈이 탁 맺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LG그룹 갔을 때도 그 산이 급락을 하죠. 급히 늘어져요. 위에서 탁 떨어지잖아요. 효성도 또 위에서 탁 떨어지고. 근데 교보 누구죠? 교보 생명이 근데 창업주가 그 양반 면은 이제 수강 선생이 이제 잡았는데 그것도 산이 급락을 해요. 교보 선생님, 교보 회장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조종훈 씨, 대한항공. 그것도 또 급락을 해요. 그거는 급락이 않구나. 그거는
전면만 급락을 하고 뒤쪽은 산이 이렇게 용이 이렇게. 그래서 급락지가 지금 계열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나는 이제 그걸 하나 지금 연구를 하는 거야. 급락 계열이 하나 있다. 아주 그 속기 발고. 생가지는 조금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물은 항상 돌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응? 집이 양택 있으면은 이렇게 돌고 나가는 좋은데, 경경장내는 양쪽으로 물이 빠져버려요. 물은 물이 제니까 물은 커요, 상당히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배토장은 조금 인간으로서는 좀 그 내가 살아 계셨던 그 부모님 생각하자면 못 씁니다, 이거. 자, 근데 풍수학적으로 내가 기를 받으려면 좀 너 넘어온다라고 주위에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예도 맞습니다. 그 수중열은 이제 내가 그때 가보라고 했죠. 진도하고, 여기 무창포 가보면, 거기가 이렇게,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바다죠, 평상시는. 이제 여기서 주맥에서, 이거는 성맥입니다. 수중열은요, 여기 이제 수중열이라고 그럽니다. 수중열. 근데 수중열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선까지 이렇게. 평상시는 물 속에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날짜. 근데 그 사람은 정확히 날짜가 정확질 않아요. 이게 이 음력으로 이제 그 사람들 따지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 하는데 이거를 수중열을 요것 때문에 이거 보려고 관광객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드러날 정도 되는 그 날짜가 되면요, 이 조개는 지금 현재 가점은 없습니다. 이게 물이 이제 서해안은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드러날 정도 되면 물이 엄청나게 여기까지도 물이 빠져버려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조개인가 잡기 때문에 이 물길을 알아둬가지고 관광회사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죠, 이거. 근데 가서 보면 장관이에요, 이게. 이렇게 걸어서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재수 온 사람은 여기가 돌로 돼 있으니까, 돌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이에서 막 낙지도 잡고 그래요. 여기가 진도하고 무창포. 이걸 이제 수중해라고, 수중. 이게 이제 계열이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쯤에가 이제 뭐가 자리가 있는데, 아직은 묘를 쓴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소유주가 있는데, 아무도 안 살아요. 지금 현재 그냥 아마 그 약초나 이렇게 심어놓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안동댐이나 댐을 이렇게 묻을 때도, 어느 중앙에 섬을 하나 놔둬버리고, 산이 하나 있었는데, 놔둬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밑으로, 그 중앙에 있는 그 고립된, 지금은 섬이 돼버렸죠. 이렇게 댐이 돼버리니까, 그걸로 맥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거는 왜 안 되죠? 그거는. 이 댐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은, 이 정도 있어, 산이. 여기 수중이니까 좋죠. 맥이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 산화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왜 안 쓰냐? 묘를. 여기도 안 씁니다. 수중열이 있지만은 여기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요거는 뭡니까? 물은 양이죠. 요거 음이죠. 요거는. 어? 조화가 됩니까 이게? 양과 음이 조화가 돼요? 요거는 엄청나게 넓은 양이 이거는 음이 감당을 못하죠. 음양이 조화가 안 돼.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쪽 춘천 옆에 양구 쪽에서 들어가서 춘천 옆에 들어가면 소양강 있어요. 소양강도 엄청나게 큰 섬이 아주 몇 개가 있어요. 중앙에가. 바로 또 양구 쪽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섬에서 노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밖에서도 누구야 하고 악을 쓰면 그것도 알아들어요. 얼마 안 멀어. 양구 쪽에서는. 근데도 묘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음양의 조화가 안 맞아요. 이제 계열은 나중에도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하고, 혈장. 내가 아까 그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왜 혈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요거 때문에 그러죠. 요거네. 장자승생기하 때문에 그러죠. 첫 장에 장자승생기하 금난경에. 이게 여기는 뭡니까? 죽은 사람은 반드시 생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기야. 죽은 사람은 반드시 생기를 받는 혈을 찾아서 써라. 이게 바로 혈론입니다. 혈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용혈이 2주고 사수는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혈사수라고 항상 이거를 이제 하지만은 용혈이 우선이고 사수는 차지다. 그런데 이제 계열도 이런 게 있어요. 계열에도 뭐가 있냐면요. 전혀 안산도 없고 백호 청년도 없는데도 혈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뭘로? 산이 큽니다, 이렇게. 수위지대 돼가지고, 이게 안산, 이게 백호가 되죠? 이게 백호 아닙니까? 이게 청룡이고, 여기다 해를 넣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물이 안산과 청룡이 되고, 앞에 흘러가는 물이 안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룡 백호가 되고. 무안산, 무용호, 혈이 된다고. 안산과 청룡.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용혈만 이것이 정확하다면은, 용혈만 확실하다면은, 사수는 필요가 없다. 물론, 물이 되니까 수는, 사수는, 이거는 중요하죠. 왜냐면, 음과 양이 상배를 해야지 혈을 맺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개교열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내가 첫마디 했던, 요거 일석지지락 할 때 석자가 아닙니다. 여기 석자가 썼는데,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그거 고치세요. 일석지지. 천지내롱의 일석지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년 심룡의 10년 점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심룡은 용을 보는 거는 아까 용이라고 내가 용세를 본다고 했죠. 변화. 용을 보는 거는 3년이면 되지만은 혈을 찾아낸다는 거는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은 뭐 때문에? 혈은 혈행이다. 그리고 그것만 공심하면 돼요. 혈은 찬 것을 싫어한다. 용은 외로운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를 도두를 입수도두가 요겁니다. 입수도는 우리가 현장에서 봤죠. 이게 입수도두예요. 이거는 혈장입니다. 혈장. 그러니까 혈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나무도 말입니다. 자, 봅시다. 나무를 보면, 여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열매도 절대 이 가지에는 열매 맺지는 못해요. 가지에는. 가지에서 또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나온 끝처리 쪽에다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건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가 씨가 있죠, 씨. 바로 이 가육이, 이게 혈장이에요. 이게 혈장이라고. 씨를 싸고 있는 가육이. 이게 바로 혈이에요. 혈.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용이에요. 우리가 용 배우죠. 가일 그 꼭대기 여기 가지 끝으로 달리는 게 이게 이제 가지라면은 이건 용이라고요. 여기서 나온 용. 그럼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게 바로 입수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입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혈은 요 씨방, 가일 가운데 있는 씨방, 이걸 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맺습니까? 여기서 요 가지에서는 절대 본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질 않죠. 요거는 보니까 가령이죠. 지나가는 가령. 기를 넣어주고 있죠. 여기서 자꾸 뿌리에서 기를 넣어주죠. 이렇게 요 나무 고목을 타고 이 가지를 타고 끝쪽에다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바로 열매가 바로 혈장이에요. 혈장. 이 혈장이라고. 이게 구조가 열매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실 열매 구조가. 그래서 이제 이거 봅시다. 이거 지금 몇 번째 지금 설명하냐면 지금 혈장. 자, 여기에 입수 도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어멍하고 퍼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입수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 입수 아닙니까? 이걸 속기라고 그러죠. 인후, 몸통에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목이죠. 목. 이걸 인후라고 합니다. 인후. 이걸 속기 입수. 여기서 이렇게 모아졌다 다시 퍼지죠. 이렇게 넓어지죠. 근데 요 자체가 입수도소라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기운을 모든 기를 요 뿌리에서 아까 올라갔던 기를 여기서 일단 뭉쳐요. 여기다. 기를 여기다 탁 쌓아놓는다고 이렇게. 입수도도에다가. 그리고 물은 여기서도 물이 용맥은 항상 수기를 동반한다고 그랬죠. 용맥이 이렇게 진행할 때는 우리가 백두대간에서 한복정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치고 하는데 그 용맥이 내려갈 때는 어떤 혈장까지 갈 때는 수기를 동반한다. 수기가. 물이 아니고 수기입니다. 수기. 그래가지고 수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 입수가 이게 속기가 되면서 짤룩해지면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분소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입수 도두에서 분수될 수도 있고 입수에서 분수될 수도 있어요. 물이란 거는 수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강하면은 들어오는 용세가 강하면은 입수종이 강하면은 앞에 이렇게 진흥수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몇 번 봤죠. 묘소 앞에 있는 진흥수.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밑에서 점심 먹고 그랬는데 위쪽이 물이 여기는 혈장 괜찮은데 요거는 동부 있는 건 괜찮은데 쭉 밑에 쪽이가 좀 축축히 젖어 있는 걸 봤었죠. 아래쪽이. 그런데 여기가 축축히 젖어 있을 수가 있고 더 이렇게 입수처 여기서 이렇게 분수가 되면요 이 앞에 진수가 돼요. 앞쪽에서.
그래서 요거를 도두. 그 다음에 도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혈장입니다. 혈장. 내가 지금 현재 그 선익사가 아니고 혈장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선익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선익사가 이렇게 있겠지. 요거는 혈장 자체. 이 안쪽은. 그 다음 요거는 지금 구경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은 전순도 못 보죠. 전순은 있죠. 전순은 볼 수가 있지. 근데 임목은 이미 요 봉분을 만들면서 이미 요거는 전부 그 어떤 조경을 하느라고 요거를 다 깔끔하게 임목을 못 봐요. 생지에서는 임목을 볼 수 있습니다. 생지에서는. 근데 이미 그 구미에서는 전혀 임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임목이라고 돼 있죠. 임목은 피막이에요. 피막. 그 계란을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 겉에 이렇게 이 겉에 그 껍질 있죠. 계란 껍질이. 계란 껍질이 있고 계란 안에 얇은 막을 이렇게 형성했어요. 계란 안에. 계란 그 육질이 나오기 전에 겉에 또 하나의 피막 있죠. 그거를 바로 임목이라는 거예요. 이 혈의 임목. 그러니까 임목은 뺑 둘러서 다 있어, 이렇게. 양쪽만 이렇게 선익사 안쪽만 있는 게 아니라 임목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안에서 전에 우리가 간상 갔을 때 그 금호 선생이 그 말씀하실 때, 여기 보인다. 태국군이 보인다. 태국군이라는 거는 아무나 못 봐요. 그런 얼마나 풍성보를 한 사람들은 태국군을 봅니다. 태국군은 아주 그 강체가, 이 상수란 거는 이거예요. 그 봉분, 내가 할 때 설명했었죠. 이 봉분 있으면은, 이 봉분을 싸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상수란 거예요. 근데 상수란 거는요, 실적으로 비가 안 와서 전혀 볼 수가 없고, 봉분을 이렇게 뺑 두르고 물이 흘러나가는 걸, 그걸 상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묘의 상수를 보면요, 이 천수가 내리죠. 비가 떨어지죠. 자동적으로 이게 봉분을 감싸고 이렇게 골이 생겨요, 골이. 그걸 타고 이걸 상수라고 해요. 이걸 상수. 그 다음에 이제 구라 해가지고 요것도 안 보여요. 구도 그러니까 벌러온 거는 우리가 이 부자를 많이 쓴다고. 부자, 공자. 이거는 공구자죠. 공처럼 둥구스러머니 요 맥을 타고 요리 혈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혈로. 길을 입수 도수에서 이렇게 보내줘요. 혈로. 그럼 요거는 가쪽으로 흐르는 거는 상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상수가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수를 할 때에 명당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혈장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는 혈이야. 이 처음은 뭐냐? 상수가 합쳐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두 군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분수하고 여기 상수하고 틀립니다. 분수는 뭔가 이렇게 높으니까 약간 입수도 높죠. 높으니까 여기서 용맥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입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얘가 높죠. 높으니까 여기서 분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용맥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입수 1절.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수 1절에서. 이게 물은 두 군데서 나갈 수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원진수라고 합니다. 원진수. 용맥을 타고 들어온 물을 원진수라고 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처음이죠. 요거는 뭐냐면 처마천표입니다. 처마천. 이게 처마에서 물을 모두 모아가지고 떨어뜨리죠. 그래서 여기도 이 첨자를 쓰는 거예요. 처마천. 요거는 공처럼 동그스름한 그 홈통 있죠. 우리가 홈통이라고 배관할 때 홈통 쓰잖아요. 홈통이 둥그렇죠.
그거를 따온 거예요. 요 구라고 거는 공처럼 생겼다. 위에가. 그 밑에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보세요. 자, 요거는 승금. 요거는 뭡니까? 거북이 등처럼 위로 볼록하다 해가지고 구첨이라고 합니다. 구첨. 구첨이란 거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구첨이래요. 위에서는 상수 물을 이렇게 걸러주고, 요 기맥이 들어오고, 요 구첨지간, 여기하고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첨이 이렇게 들어오죠. 요 지간 사이에 혈이 있다는 거예요. 구첨지간이라는 얘기를 옛날 고설 보면 많이 나와요. 구첨지간에 일혈이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제 구첨지간에 혈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 금은 우리가 금성체 오성산에서 전에 공부할 때 기성은 이렇게 요거는 기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목성이죠. 우리가 오성체에서 금성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둥구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 그럽니까? 승금, 내두. 머리가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머리 두상이. 요걸 내두라고 그래요. 내두. 내자를. 내자를 또 접었네. 요거. 내두. 승금, 내두. 이게 다 영어가 입수도두, 도두, 승금, 내두.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요 금자가 들어가거나, 목자가 들어가거나, 요거는 나나라 해가지고 하자가 들어가고, 혈토다 해서 토자가 들어가고, 상수다 숫자 들어갔죠. 요거는 뭡니까? 오행이 다 들어가 있죠. 오행이. 모가토금수 해가지고. 그거를 오행으로 이 혈명을 붙여놓은 거를 혈의 오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혈의 오행. 그러니까 여기는 임목, 나나, 승금, 상수 다 오행 아닙니까? 모가토금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두라고 한 거는 우리 머리가 사람 머리가 위가 동구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요 위에가. 그래서 내두라고 그런 거예요. 내두가 바로 입수 도두, 승금이에요. 동구로 썼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 거북구자 써가지고, 이제 부루라고 쓰기도 하고, 구둥이라고. 이게 거북이가 등딱지가 동구스러 뭐죠? 그래서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혈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다 혈장인데 혈장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혈을 찾는 거는 이 혈이죠. 요거 이게 혈이니까. 근데 요거는 옛날 고서에는 이걸 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혈토라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오행을 여기다 붙이기 때문에 혈토. 중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행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토는 중앙이죠. 중앙. 가운데를 얘기하죠. 오행으로, 일반 오행으로. 그러면은 임목이 싸주고 태구군이라 해가지고 태구군이 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상수를 따라서 태구군이 이렇게 서강이 비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혈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풍수금으로 오래하게 되면요, 이렇게 그냥 다 잔디가 아니고 태구군이 된 데는 동보스름하게 그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혈장에서 보면, 혈에서 보면 이 잔디 자체가 동보스름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거기가 유난히 빛이 나요. 동부스름하게. 이제 요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한번. 요거를 태국훈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뭡니까? 이미 그 음양을 생성을 하죠, 태극에는. 무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우리가 전에 주역별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우주가 생성이 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국이야. 아무런, 이 물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뭐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태극에서, 아니, 이제 주역에서 공부할 때. 물질은 뭘로부터 나오죠? 자, 우리가, 하도낙서의 수를 배우죠? 수오행 해가지고, 일육수, 이칠화, 삼팔모, 사구금, 오십토. 이거 다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나오죠. 일육수, 이칠화, 삼팔모, 사구금, 오십토.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1, 2, 3, 4, 5를 앞에 나온 거를 요거를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를 5를 다 플러스 시켰어요. 뒤에 거는 1 플러스 5는 6이죠. 2 플러스 5는 7이죠. 3 플러스 5는 8이죠. 요거를 성수. 이루어졌다. 성수. 하도 낙서 보게 되면, 하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희가 그 창조에는 하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열을 해놨잖아요. 1, 6, 2, 3, 8, 4, 9, 50도.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자, 무국 상태에서 태극이 됐죠? 태극은 뭡니까? 여기서 음양을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음양이. 태극에서. 음양을 만들죠. 음양이 나오죠. 요거는 양.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 수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빛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무, 초목이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금. 이 순서대로 나열시킨 거예요. 토는 중앙토입니다, 이거는. 중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